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24년 제1차 장기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 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영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 유니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셨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다 다룰 거지만 오늘은 유닛케어 시범사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닛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위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생활공간, 거실이죠. 그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모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26년도부터 본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 시작은 24년 7월부터고 요양원 2군데, 공동생활가정 8군데에서 총 10군데로 1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실보다는 보시는 것 같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서 4인실이 쭈루룩 이어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 구조하고 비슷하게 각자의 방이 1인실이 쭉 있고, 그 중간에 공용 공간에서 어르신 서비스 제공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바꾼 것이 유니케어입니다. 일반 요양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의 침실 1인당 제공 면적은 6.6제곱미터인 것에 반해 유니케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넓은 1인당 10.65제곱미터, 4제곱미터가 더 넓습니다. 거의 1평이 더 큰 거죠. 더 크게 제공을 하고, 공동 거실도 따로 2제곱미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5개 공간도 15제곱미터 이상 제공을 하게 되어서 시설 기준이 기존 시설에서 변경하기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 까다롭습니다. 그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그러나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더 넓은 생활공간과 안락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죠. 대신 이렇게 기준을 맞추면 기존 기관보다 가산해서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 등 시설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도 프리미엄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실제 설계를 해보면 생각보다 건물 모양부터 제대로 설계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 잠깐 쉽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쉽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1인실 하나가 10.65제곱미터가 되어야 되잖아요. 유니트케어 공간을 확보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방향 구조나 아니면 직사각형 방 구조로 방을 설계하게 되겠죠. 10.65제곱미터가 넘어갈 수 있게요.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정사각형의 방을 여러 개를 쭉 이어놓거나 직사각형 구조를 여러 개를 쭉 놓는 게 쉬울 겁니다. 그래야지 딱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화장실 면적인데요. 집처럼 설계를 한다고 하면 모든 가족들이 집에서 하나 또는 2개의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따라서 유니케어 요양원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이렇게 공용 화장실을 두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공용 화장실에서 한 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상 쉬울 것이고요. 하지만 1인실을 이용하는 수급자나 유니케어 1인실을 선택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화장실을 포함해서 가로, 세로 면적이 더 커져야 됩니다. 왜냐면 각 어르신들은 서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을 지켜주는 것을 분명히 원할 거예요. 보호자도 그렇고요. 그러면서도 집에 계신 느낌으로 모실 수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고객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상담 시 어필하기에 좋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용 화장실도 배치를 해야 될 거고, 방마다 개별 화장실도 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실에서는 화장실을 급하게 갈 때 공용 화장실을 쓰고, 서비스 받을 때는 공용 화장실을 쓰고, 그 외에는 개인 화장실을 사용하고요.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발췌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각 시설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예를 들면 사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같이 이런 공용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서 이 공간들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실들을 고려해서 방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넣었을 때 사진 한번 보면서 보시면 아시지만 문이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한편 노인들이 이용하는 문은 신축의 경우 통과폭 90cm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문폭은 1m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건축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 복지부에서 설명한 유닛케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최소한 건축 비용으로 각 기준을 맞추고 문들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부 반듯하게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공용 공간을 넓히면 되기는 하죠. 근데 이게 공용 공간 넓히면 뭐예요?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공간을 고객 입장에서 아늑하게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면서도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투자 비용으로 설계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유닛 케어 시스템 건축의 핵심 노하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획 설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구획 설계를 해서 신축한다면 투자 대비해서 보호자, 대표자, 직원 모두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죠. 신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되니까. 문제는 기존 시설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법령에 따르면 노이자 시설 중에 노인 요양시설의 호실은 각 경계별이 보통 내화 차음 구조, 그러니까 불에도 타지 않고 소리도 방음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예, 기존 시설들의 각 실 사이의 벽이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벽을 세우거나 옹벽인 경우도 많습니다. 유닛 케어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서 공사한다면 각 실의 벽을 철거를 하고 기존 시설을 1인실 구조로 변경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곳들이 그런 벽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래된 시설 경우에는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럼 설계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설 시간도 더 많이 소모가 될 것입니다. 유닛 케어 시스템을 변경하여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변경 투자 대비 수익률도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유닛 케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이전부터 유닛 케어가 계속 논의되어 왔죠. 미리 적용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근데 2026년도에서야 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저희 국회도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표님들도 미리 투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리모델링 할지 말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다만 새로운 모델로 사업을 공동생활 과정을 고민하는 대표님들 그리고 신규 창업자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예, 미리 이 시범사업을 투자하는 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깊이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깊이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